자, 지난 시간에 축까지 한번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인에 보면 그쵸? 여기에 이제 축에 계신 기가 있었고, 기가 이렇게 이제 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되고, 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갑이 되는. 그러니까 요거는 변한 건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드렸고, 또 이건 이제 다른 쪽으로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기가 무로 바뀌는 거, 또 이거는 상당히 말이 많아요. 이렇게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면서 이게 뭔가 불편, 부당하게 부조화로 어떤 현상이 변화가 일어나고 흔히 말하는 이렇게 극한 극설이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는 이제 지축이 기울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축이 기울어져서 특히 축미방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거다. 이런 동양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느 땐가는 이게 이제 지축의 공자전 운동이 바뀐다, 변화한다. 또 지구과학 이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빙하기의 어떤 도래, 유래 이런 것들을 지축의 변화, 즉 정립과 이런 기울어짐 이런 거의 운동성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이 됐다. 이렇게 이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상수 원리적으로 밝힌 소광절 선생 같은 경우는 황극경세에서 그죠? 원회운세라고 하는 이론으로 해가지고 129,600년. 그래서 1원, 또 1회는 1800년, 또 원회운세, 그래서 1세는 30년. 뭐 이래서 그런 1회마다, 회마다 작은 소빙하기, 지축의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좀 전에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기에서 무로는 정기에서 전월의 정기에서 이렇게 여기로 무토로 받고, 무토는 병갑을 스타트하고 시작하고 출발하는 그러한 터전이 되기 때문에 무토, 양토로 받는다. 양토로 받고 이렇게 축에서 인으로 바뀌면 이게 이제 해자축에서 인묘진의 봄운동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인은 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는 인호술 삼합운동을 하고 그리고 인묘진 방합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축중의 신금이 이렇게 간목으로 아까 그죠? 형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인목으로 해서 인목으로 모양새를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양새고, 이 축중의 개수가 이렇게 병화의 모습으로 다 목화토금수가 다 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그 속성이, 성향이, 성분이 오행으로 십천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 뿐이죠. 그래서 요 인해는 인호술이기 때문에 병화운동의 씨앗이, 뿌리가 장생으로서 시작이, 스타트가 되는 그러한 때고, 또 인묘진 3개월 운동의 처음 시작 운동을 하는데, 요 인호술 운동의 이런 병화가, 그러니까 이렇게 개수하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데, 다 12글자 중에서 요 축하고 인 계절이 오면 이렇게 무게합하고 병신합하고 갑기합을 하는, 이거를 암합이라 얘기하죠. 암합. 어두운 합이라는 얘기예요. 어두운 곳에서의 합.
뭐 이런 오해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중정화하고 해중임수하고 합하는 게 암합이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질 않고 나타나지 않고 부각되어지진 않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밀한 상황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가장 그 합이 많이 이루어져 있는 구간이 축하고 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보면 그만큼 조심조심스러운 거예요. 회자축에서 인묘진의 봄운동을 열어갈 때 그만큼 치밀하다, 조심스럽다, 신경 쓸 게 많다가 되는 거고, 이런 축인 글자를 명조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 놓여져 있는 십성하고 궁성에 어디 연월에 있다든지 월일에 있다든지 일시에 있다든지 하면 그러한 묶여서 떨어지지 못하고 묶여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암암리에 전개되고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그 세운에서도 대운에서도 오면 올해 예를 들어서 축일간 같은 경우는 인이 암합으로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이 뭐냐에 따라서 인이 아니 기축일주 같으면 인이 뭘로 들어요? 정관이 암합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거는 나이에 따라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남들은 다 몰라, 놈들은 다 몰라. 근데 나는 뭔가 그런 상황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있어요. 신금이면 정제가 이렇게 붙어서 오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성으로 올 수도 있고, 그러한 성향으로 올 수도 있어요. 성향으로, 이렇게, 아니, 이거는 계절에서도 이런 형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1년짜리지만 그런 형상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국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대세운에서도 들고 나면서 이런 성향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다 무게합, 병신합, 갑기합을 해서 다 이런 그 연관성이나 어떤 그 아주 밀착된 이런 성향들을 좀 갖는다라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합해지는 이 성분이 따라서 이런 병화 같은 경우가 신금, 이게 응축하고 수렴하려고 한 에너지, 이거를 끊어내야 결국은 인묘진을 열어가는 거거든요. 또 무게합으로 이거는 더 자중의 개수, 축중의 개수, 콩나물 시루안의 열기였다라고 하면 그거를 조금 더 드러내가지고 인묘진으로 이제 싹을 틔우는 거예요. 이게 갑을 뭔가 분열시키고 확장시키고 키워서 을목으로 싹으로 갑에 이런 튀어나오려고 하는, 드러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실제로 유형화시켜서 드러내서 키우는 성분이 개수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무게합을 한번 쳐요. 이렇게 치고, 무게합이 또 어디에 있냐면 진중의 무게합은 자합으로 돼 있고, 진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은 진술충미 중에 봄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모내기 할 때 필요한 토기 때문에, 모내기 할 때는 뭔가 수분도, 토양의 자양분도 뭔가 막 키우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이러는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먹을 게 많은 토가 진토지, 진술충미토 중에. 그렇죠? 그래서 요 진토 중에서는 무게가 자합을 하고 있고, 또 사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진중의 개수하고 사중의 무토하고 또 한 번 합을 해요.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그 내가 키워야 될 환경, 시공간의 환경의 개수로서 그 사물들을 내가 이렇게 육성시키고 키우고는 이런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그 활성화되어 있고 에너지의 속성이 가볍고 이런 게 진중의 무게고 진사의 이런 합인 거고, 진사에. 그러면서 이렇게 축에서 인 넘어올 때는 이 꽁꽁 얼어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배불러 온 산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목으로 뿌리로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성분들이 이렇게 무게 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무게 합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월은 좀 약하기 때문에 갑기가 합을 해서 갑목이 뿌리 내릴 터전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갑기라는 것은. 그렇죠? 그리고 요 신금에 응축하고 신자진 운동하니까 이게 이제 진에서 다 죽죠. 진에서
이게 수기를 금수 기운을 제압을 해야 봄을 열고 또 완전히 수기운을 제압을 해야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응? 응. 수렴하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들을 그래서 지지에 진짜 들어있는 사람이 급한 거야, 속성이. 성질이 다 급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개수가 어디서 작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삼합도, 암합도 다 이렇게 합이 걸려 있는 그러한 속성이고, 그러면서 이게 여기 중기, 정기, 정기가 돼서 이제 감목으로 인묘, 그러니까 축인묘로, 축인묘 할 때 겨울에서 봄에 싹 뿌리에 이런 의미로 천간의 갑에, 그러니까 갑이 어디였었어요? 어디여서 이렇게 해중의 갑목이 장생을 받다가 그러면서 축을 지나서 인이 됐을 때 갑의 천간의 모습이 지지하고 딱 싱크로가 되는 요게 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갑이 해월에 장생받는다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그 성향만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오들오들 추운 겨울을 좀 잘 견디고 잘 갈무리를 해서 내가 봄에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돼야지, 시초가 돼야지. 갑의 모습이 지지에 신자진 인호술 중에 그렇죠? 갑인으로 딱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 것이 정기로 드러나 있는 거고, 그러면서도 요 개수는 이렇게 무게 합도하지만 요 자중의 개수가 뭔가 이렇게 인호술 내지는 인묘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 시초, 시동, 출발, 그 성향, 성분, 그것을 중기로 각각의 중기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병화 기운, 그러니까 메인이 되는 거는 간목인데 이 일출지상에 떠오르려고 하는, 해가 뜨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속성, 기미를 일단은 인월에 갖는다라는 거예요. 인월에. 그래서 이 인월에 무인이라든지 병인이라든지 그렇죠? 병인이라든지 요게 다 장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생. 장생이니까 요 인중의 병화로 이건 살인상생, 그게 이게 다 그래서 이렇게 장생, 시작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편인으로 장생받는 거를 문곡귀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장생으로 깔고 있으면 일지장생을 그 학당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학당귀인, 장생, 문곡귀인. 그래서 요게 또 편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격 공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는 또 살인상생하는 에너지고, 십성으로 보면 칠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간을, 이건 극도하지만 살인상생에서 궁극적으로 양면성이 다 있죠. 극도하지만 도와주는. 경사로는 올 수 없는데, 사월이나 사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그런 거죠. 칠살 작용도 하고 장생지 작용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처음에 시초나 시동이나 시발에 대한 에너지의 속성을 일단은 이 생지에, 인신사의 생지에 인월의 병화로 딱 중기로 자리매김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본래의 정기는 이제 간목으로 모양새를 딱 갖추는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이제 인월의 그런 모양새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에도 이런 폭발성 인자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축하고 인하고 오를 축인오를 다 뭐라 그럽니까? 탕화라고 하는 거예요. 탕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인에 배웠던 거, 인은 호랑이고 권력성 인자고, 또 키우는 인자고 미래지향적인 거고, 이렇게 이게 다 양기로, 음양기에서 양기로만 있으니까 인이 어때요? 이미 불안정성이 있어요. 시작하거나 출발하거나 움직이려고 하거나 이런 성향이 있고, 근데 요 인이 병인 같은 경우는 뻘쭘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 가을에 가서 신금으로, 유금으로 결실,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 생출지상으로 출발이나 시작은 잘할지 몰라도 아직 먼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끈기라든지 지성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거야. 아니, 이거 뭐 외울 게 아니라 그냥 그 글자를 그대로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걸 일지를 쓰면 내 속성이 되는 거고, 월지 지장간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런 성향 성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병인이 인을 병인이 놓고 있다. 장생이잖아요. 그죠? 병인이 같이 놓고 있는 병인인데 임신도 장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인비식으로 가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관인비로 가는 거예요. 전혀 조금 다르죠. 내가 이건 배운 것을 내 비겁화해서 펼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게 인성장생의 어떤 가르치는 거, 펼치는 거니까 교육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도 인성장생의 편인 에너지가 있긴 한데, 여기는 이게 나중에 무토가 관으로 작용하는 성분이니까, 그죠? 관을 지향하는 이런 성분이 조금 더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같은 글자를 그냥 십성으로 보는 거하고, 지장간으로 보는 거하고, 또 이 중에서도 뭔가, 투간이 됐다. 투간이 된 거, 이런 걸로 보는 거하고, 여기도 그죠? 인중의 간목이나 아니면 인중의 병화나, 이런 에너지. 특히 인중의, 여기는 정인 인성이니까 본기인 간목이 투간이 되면 이런 경우도 홍염이 되는 거죠. 그죠? 훨씬 더 천간에 있는 글자는 드러내서 나도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또 남들도 잘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쓰는 에너지잖아요. 연월간에 있으면 일찍부터, 생애 전반기에부터 이렇게 쓴다라는 거고, 시간에 있으면 내가 그런 지향성이나 의도성은 있지만 나중에 주로 메인으로 쓴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근원이 단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인은 인묘진 목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묘가 되면 이 전월의 정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올라와가지고 갑이 되고 이 갑이 양기가 음기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묘가 돼서 이렇게 묘로 붙을 수 있는 게 을정, 기, 신, 개가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묘에 붙을 수 있는 것이. 근데 묘가 십성으로 일관되면 이제 무엇으로 붙을 수 있느냐 따라서. 근데 좌우묘의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거를 연살기운, 도학기운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도학기운. 그러니까 을목이 있으면 이거 몸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묘미 운동, 갑운동을 하는 왕지가 되는 거고, 이 묘의 본기는 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갑묘로는 못 붙어도. 그래서 갑의 천간의 속성이, 성향이 이렇게 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와가지고 계절이 되면 임묘진의 묘월이 되면, 이거는 묘월에서, 묘월은 어떻게 보면 생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축월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의도. 근데 그게 실제로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그 겨울에도 보면은요, 겨울에 이렇게 어디 산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흙이 이렇게 떠 있어요. 에? 그거 못 느끼시나요? 흙이 이렇게, 흙이 산 같은 데 올라가면 흙이 이렇게 좀 떠 있습니다. 그게 다 축에서 그게 자신으로 해가지고 그 열기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막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인으로 뭔가, 이게 바뀌어가지고 나오려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새싹으로, 나무의 새싹, 잔디의 새싹, 이런 거로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삽시간에, 순식간에 이렇게 펼치고, 이렇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이 묘의 형상인 거죠. 그러니까 묘는 싹인 거예요, 싹. 우리가 어떤 생장의 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어떤 뿌리, 이는 만약에 뿌리라고 하면 싹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싹으로 드러나고, 이 싹으로 드러나는 게 보면, 온 산에, 우리가 한 4월이나 뭐 이렇게 3, 4월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냥 한꺼번에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온 산에 푸르른 어떤 이런 싹들이, 그렇죠? 그러한 모습이 묘의 모습인 거예요. 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 존재감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갑은 그래서 기운으로 작용하고 묘는 그 뭔가 이렇게 실체화되고 유형화되는. 이건 우리가 쭉 배웠던 이게 묘는 뭐 손이고 현침이고 사왕지고 도학 기운이고 이런 거는 거기다 이렇게 더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죠. 되고 이 묘가 또 일출지문 뭔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딱 떠올라서 이렇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정묘 같은 경우도 이게 병인하고 다음 날이 정묘인데도 사뭇 다르죠. 병인은 양기의 생출지상인 거지 묘는 양기의 생출지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십성으로 목생화는 이루는 거죠. 목생화는 이루는 건데 병화만큼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연결되는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같은 문곡귀인이지만 장생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장생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관계성으로 보면 이건 이제 12운서로 병지잖아요. 둘 다 그렇죠. 요거는 생지여서 지살 기운이어서 그렇지만 또 이 병지도 인성 병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막 기운을 나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그 안에 청간 지지가 다 음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맺혀 있기 때문에 정화의 속성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해서 조금 병인보다는 다를 수 있는. 그래서 어쨌든 묘는 이렇게 갑에서 을로 바뀌려고 하는 이런 성향 성분이 있어서 특히 이렇게 기묘라든지 신묘는 남녀가 배성으로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일지자리가 배우자 자리니까 그렇죠. 여기는 여명 같으면 관살 살로 작용을 하는 거고 여기 남명 같으면 편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지에 좌우묘유가 있으면 요런 경우는 이렇게 기하고 갑하고가 이렇게 합을 하죠. 이렇게 정관하고는 합을 하는데 또 평관이 있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항상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병지를 놓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동태가 어떻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뀐다라는 얘기지. 모습이 바뀐다라는 얘기지. 여기 혼잡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글자가 왕지로 한 글자로 딱 있는데도 안에 있는 지장간의 동태나 모습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수는 흐르기 때문에 그렇고, 이렇게 묘목은 또 안에 있는 글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묘로 있는데 을목이나 아니면 갑목이 천간에 투간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더하다라고 보는 거지. 내가 알게 모르게 묘 중에 갑목하고 합을 하고 있는데 또 갑목이 있다. 그러면 대세운에서도 갑목이나 이런 에너지들이 들고 날 거 아니에요. 갑진년 같은 경우 내후년에 오잖아요. 미치는 거야. 아니 이 많은 관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딱 보고 있는데 또 있는데 원국에 또 있는데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다 내가 컨택을 해야 되거든. 이럴 때 좋은 것들이 개운법으로 남자 많은 곳에서 남성 대상으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바깥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괜찮은 겁니다. 여자분들이 그 남자 있는 대 가서 이렇게 군인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주 최고 그 어떤 개운법도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개묘는 요거를 이제 그렇죠? 식신인데 개묘가 달릴 수 있는 사유축 해묘미 중에 그러니까 요 개수는 해묘미랑 만나면 묘나 미를 만나면 수생목을 해가지고 목기를 키우려고 하는 개수의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그렇죠? 있는데 이게 이제 사유축하고 만나면 이거는 살기잖아요. 여기는 수렴 기운인 거고, 개수는 뭔가 이렇게 초목을 키우려고 하는 기운인 거고, 특히 개유, 개축이 살기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개축 같은 경우는 아까 축이 동토잖아요, 그렇죠? 개수는 뭔가 이렇게 봄을 지향하고